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특공대. 그곳은 단순한 군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훈련장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최정의 전사를 양성해야 했던 그 시절, 특공대는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특공대가 왜 그토록 악명 높았는지 그 7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특공대를 경험하신 전우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며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일 3주간의 지옥 같은 선발 과정. 1970년대 특공대 선발은 지원자의 90% 이상을 탈락시키는 살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특공대 지원 자격은 신장 165cm 이상, 체중 60kg 이상의 건강한 장병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조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주간의 선발훈련 기간 동안 지원자들은 매일 새벽 4시 기상, 완전군장 30kg을 메고 20km 구보, 장애물 극복 훈련, 격투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21일간 이 지옥 같은 루틴이 계속되었죠.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이 수중잠입 인내력 테스트였습니다. 한겨울 계곡물에 들어가 머리까지 물에 잠긴 채 5분 이상 버티는 훈련이었죠.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지원자가 속출했고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떨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만 30% 이상이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또한 불침번 48시간 테스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틀간 단 1시간의 수면도 허락되지 않은 채 각종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연속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훈련에서 환각을 보거나 쓰러지는 지원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선발 과정 중 부상으로 후송되는 비율도 20%에 달했습니다. 골절, 인대 파열, 탈골은 물론이고 극심한 탈진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1970년대 특공대 선발 과정 탈락률은 평균 92%에 달했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8명만이 특공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8명은 그야말로 초인이었습니다. 6위 하루 3시간 수면의 악몽. 1970년대 특공대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시 취침이 기본이었고 야간 훈련이 있는 날은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훈련 스케줄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본 체력 단련 2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전술훈련 및 무기술 훈련 5시간 30분, 점심 30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특수기술 훈련과 폭발물 훈련 5시간, 저녁 30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격투술 훈련과 사격 훈련 3시간, 그리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침투 훈련과 장비 점검 2시간. 휴식 시간조차 장비 정비와 전술 연구로 채워졌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특공대원들을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훈련 중 졸음을 참지 못해 쓰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했고 이는 곧 가혹한 얼차려로 이어졌습니다. 서서 졸면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뛰어야 했고 앉아서 졸면 팔굽혀펴기 500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 사이에서는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역자들이 특공대 복무 당시의 만성피로와 수면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불면증, 악몽, 극심한 피로감은 특공대 출신들의 공통된 후유증이었습니다. 일요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목상 휴식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장비 정비, 막사 청소, 전술 연구로 채워졌고 오후에는 자율 체력 단련이라는 이름의 강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1년에 2~3번 주어지는 외출 외박이 전부였습니다. 5위 영하 20도 동계훈련의 공포. 1970년대 특공대 동계훈련은 그야말로 생존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진행되는 2주간의 동계훈련은 특공대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텐트도 없이 눈을 파고 서령지를 만들어 야영했습니다.
침낭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군용담요 2장이 전부였죠. 밤새 추위에 떨다가 아침이 되면 담요가 입김과 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상은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 감각을 잃는 것은 기본이었고 귀와 코끝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동상 2도, 3도 환자가 속출했고 심한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76년 설악산 동계훈련에서는 혹한으로 인해 3명의 특공대원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군장 30kg을 메고 하루 30km 설상행군이 기본이었고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 옷이 얼어붙었고 그 상태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설상전투 훈련에서는 눈 속에서 포복하고 참호를 파고 매복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빙벽 등반 훈련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손이 얼어 아이젠과 피켓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십 미터 빙벽을 올라야 했고 추락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식사는 차가운 주먹밥과 얼어붙은 통조림이 전부였습니다. 물통의 물도 얼어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2주간의 동계훈련이 끝나면 대원들의 평균 체중은 57kg 감소했고 동상과 동창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대원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사위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체력훈련. 1970년대 특공대 체력훈련 기준은 일반 부대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본 체력 단련은 팔굽혀펴기 3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철봉 턱걸이 50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동료가 등에 올라탄 상태에서 해야 했고 철봉 턱걸이는 완전군장을 맨 채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완전군장 30kg을 메고 20km를 1시간 40분 안에 완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가혹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이 지옥의 계단이라 불리던 훈련이었습니다. 30kg 군장을 메고 산 경사면을 기어오르는 훈련으로 100m 구간을 10분 안에 왕복해야 했습니다. 경사가 60도가 넘는 급경사였기에 손과 발을 모두 써야 했고 미끄러지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다시 반복이었습니다. 10번, 20번 반복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많은 대원들이 이 훈련 중 구토를 하거나 기절했습니다. 무릎과 발목 부상이 속출했고 인대 파열로 후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복 오리걸음 1km도 악명 높았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왕복해야 했는데 중간에 일어서거나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고 훈련이 끝나면 걷지 못해 기어가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특공대원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5% 이하였고 이는 올림픽 운동선수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근육량은 일반 성인 남성의 1.5배 이상이었죠. 그만큼 가혹한 훈련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인적인 체력이 있었기에 1970년대 특공대원들은 실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3.2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발물 훈련.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이 극심했던 시기였고 특공대는 실전에 즉시 투입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특공대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특공대원들은 TNT, C4, 다이너마이트, RDX 등 각종 폭발물을 다루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안전장비와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방호복도 없이 실제 폭발물을 다뤘고 기폭장치 설치 훈련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뇌관을 다루는 손이 조금만 떨려도 즉시 폭발할 수 있었고 도화성 길이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 훈련 중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1973년 한 특공대 부대에서는 교육훈련 중 TNT 조기 폭발로 2명의 교관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78년에도 다이너마이트 해체 훈련 중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975년에는 수중 폭파 훈련 중 기폭 타이밍 오류로 잠수 중이던 대원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특공대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은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폭발물을 다루는 법을 익혔고 그 기술로 실제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을 여러 차례 무력화시켰습니다. 1970년대 후반 DMZ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 탐색과 폭파 작전에도 특공대원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의 폭발물 전문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폭발물 훈련은 단순히 설치와 해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교량, 발전소, 통신시설 등을 폭파하는 시나리오 훈련도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 폭발물을 사용한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폭음과 충격파, 날아오는 파편들 속에서 대원들은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2위 목숨을 건 낙하산 강화훈련. 1970년대 특공대 낙하산 강화훈련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낙하산은 미군 원조품이나 노후화된 티탄 낙하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도 많았고 정비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주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예비 낙하산을 써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최악의 경우 예비 낙하산마저 작동하지 않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특공대 낙하산 훈련 중 사망률은 연평균 0.3%로 1000명 중 3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사고율입니다. 첫 강화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에서 123 수송기나 UH에서 1 헬기에서 800m 상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몰아치는 바람과 아래로 펼쳐진 아찔한 풍경. 뛰어내리는 순간의 공포는 몇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에도 야간에도 훈련은 강행되었습니다. 풍속 10m/s 이상에서도 강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착지 시 다리 골절이나 척추 부상은 흔한 일이었고 나무에 걸리거나 전선에 걸리는 사고도 잦았습니다. 특히 야간 강화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지상에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아 착지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고 바위나 나무에 그대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77년 한 특공대 부대에서는 강풍 속 강화훈련 중 주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예비 낙하산만으로 착지를 시도하던 대원이 강풍에 휩쓸려 암벽에 충돌,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1979년에도 야간 강화훈련 중 낙하산줄이 꼬이는 바람에 급강화한 대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원에게 낙하산 강화는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적진 침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은 공포를 삼키며 하늘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실전 능력을 갖춰나갔습니다. 기본 강화를 마스터한 후에는 HAL 고고도 계산, 저고도 계산, HAH5 고고도 계산, 고고도 비행 같은 고난도 강화 기술도 익혔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1970년대 특공대원들은 세계 어느 특수부대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공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일 72시간 불침번 실전 침투 훈련. 1970년대 특공대 훈련의 정점은 72시간 연속 실전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3일 3박 동안 단 1시간의 수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군장 35kg을 메고 100km 이상을 행군하며 중간중간 적진 침투, 목표물 파괴, 생존 전투, 탈출 등 모든 특수전 기술을 연속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훈련은 특공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최종 검증하는 관문이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공대에서 탈락했습니다. 첫째 날은 50km 강행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출발해 산악지대를 종횡무진하며 정오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도착 즉시 계곡 도하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로프 하나의 의지에 건너야 했고 물에 빠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절벽 등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m가 넘는 암벽을 등반해야 했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 했습니다. 첫날 밤은 야간 행군과 야간 전투 훈련으로 채워졌습니다. 둘째 날은 가상 적진으로의 비밀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대원들은 56명씩 조를 이루어 적진으로 설정된 지역에 침투해야 했습니다. 경계를 피해 은밀히 이동하고 목표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군 역할의 교관들에게 발각되면 가혹한 포로 신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고문, 구타, 수면, 박탈 등 실제 포로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목표물 파괴 후 탈출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적의 추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탈출 훈련으로 산악지대를 종횡무진하며 도주해야 했습니다. 추격조가 뒤를 쫓았고 잡히면 다시 포로 신문과 얼차려가 이어졌습니다. 식량과 물도 제한되어 하루 주먹밥 2개와 물 1리터가 전부였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산에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뜯어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도의 피로 누적으로 환각을 보는 대원들이 속출했습니다.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고 없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도 경험했습니다. 1975년 한 훈련에서는 극도로 탈진한 대원이 방향 감각을 잃고 계곡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78년에는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의식을 잃은 대원이 헬기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72시간이 끝나고 복귀할 때쯤이면 대원들은 좀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평균 45kg의 체중이 감소했고 극도의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특공대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70년대 특공대는 이렇게 단련되었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전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 공작선을 납포하는 작전, DMZ 침투 공작원, 소탕 작전 등의 특공대원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72시간 훈련에서 익힌 극한의 생존력과 전투력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970년대 특공대, 그곳은 분명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통과한 대한민국의 전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열악한 장비와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낸 1970년대 특공대원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시 특공대를 경험하신 전우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1970년대 특공대 출신이신가요? 혹은 그 시절 특공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전우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역사 기록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은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로운 역사를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